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구가 뿔이 났습니다. 사과를 먹으려면, 커피를 마시려면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부진해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느덧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하다며 화석연료를 여전히 마구 사용하는 대가를 비싼 먹거리 물가로 치르는 셈입니다. 지구화 시대에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플레이션 현상과 대응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먹거리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강재은 기자입니다. 유례 없던 폭염과 가뭄, 홍수에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으로 주요 농작물의 작황이 악화하면서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지난 4월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전보다 45% 가까이 증가했고, 인스턴트 커피에 쓰이는 로부스타 커피 선물 가격은 사상 최고로 뛰며 작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선물 가격도 1년 만에 3배 증가했습니다. Kwa sababu ya climate change, kahawa tulipata shida nyingi. Unajua kahawa, jua ikiwaka sana inapata magonjwa, inamwaga matawi, mbegu hasiku expand, na wakati baridi iliingia. 로부스타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은 가뭄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커피 생산이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 코코아 기구도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 카카오 공급이 11%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기호식품뿐 아니라 밀이나 옥수수, 쌀과 같은 필수 곡물도 기후변화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주식으로 사용하는 태국산 쌀아기의 가격은 지난 1월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폭우로 작황이 악화하면서 쌀 수출을 금지한 데다 엘니뇨로 인한 가뭄 때문에 동남아산 쌀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The next 2 decades where the temperature will be increased around 1 up to 2 degrees Celsius, the rice production will be dropped around 10 up to 13%. Thailand will be export less amount of food to the world market. And that will have the implication to the global food security. 작년 지구 기온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지구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곡창지대인 미국 남부와 중남미에 가뭄을 일으키는 라니냐가 올 것으로 예측돼 물가 상승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자연 기후현상인 엘니뇨와 라니냐가 더 강해지고 그 영향으로 발생하는 기상이변도 악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지구온난화로 식품 가격이 2035년까지 매년 최대 3.2%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기후플레이션은 국내에서도 현재 진행 형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는데요. 금사과에 이어 금배까지 등장하는 등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수온 변화로 수산물 수급도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먹거리 물가의 타격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지훈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 양파밭. 양파 줄기가 죄다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습하고 더운 이상기후 때문에 생육에 문제가 생겨 수확할 수 있는 양파가 없습니다. 이게 공판에 갈 수가 없는 상품이요. 다 폐기 채굴해야 되는데. 기후위기는 농업의 위기이다. 농업특별재난 선포하라! 이상기후는 이렇게 국내 농가들의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라 치솟은 농산물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과일 가격은 전년보다 39.5% 올랐습니다. 4개월 연속 40% 안팎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금사과에 이은 금배까지 등장했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80.4%, 126.3% 폭등하며 역대급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물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온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과거 30년 평균보다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작 1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1도가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바닷물은 열 용량이 엄청 커요. 그 바닷물을 데우기 위해 들어가는 열이 엄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종이나 양식의 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거든요. 뭐 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종의 어떤 자체가 변한다든지. 최근 우리나라 대표 어종 명태가 사라지고 온대성 어종인 방어가 많이 잡히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대표적인 바다 양식 작물인 김은 수출 호황과 맞물려 이미 지난달 가격이 17.8% 올랐습니다. 6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이상기후 현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특히 기상청에서 그 중기 전망을 보면 조금 저희한테는 안 좋은데 강수량이라든지 기온 이런 부분들이 그 조금 안 좋은 형태로 농작물의 생육에는 안 좋은 형태로 나와서 저희가 조금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6%가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상기후로 먹거리 가격이 흔들리고 결국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에 직면한 한국 사회.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기후위기가 어느새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기후플레이션 원인과 이로 인해 신음하는 국내외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스튜디오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원인과 대응책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종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기후플레이션은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부담을 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어서 더욱더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3월에 한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지구온난화가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주제였는데요. 그 유럽 중앙은행 ECB죠. 에도 참여했던 이런 연구입니다. 결과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과 같은 지구온난화가 계속 이제 발생할 경우, 물론 이제 거기에는 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미래의 예측이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전제로 2035년까지, 앞으로 11년 후죠. 2035년까지 매년 식량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식량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최소 0.9%에서 최대 3.2%포인트 매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우리가 보통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죠. 이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0.3에서 1.2%포인트 역시 매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게 매년 한 3% 정도 농산물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이 10년 계속된다. 이 수십 %의 증가가 10년 후에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이런 급락 이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예견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료의 대부분을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곡물 자급률이 20%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취약한 나라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식량 인플레이션이 계속 악화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곡물, 사료를 수입하는 데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심지어는 아예 물량 자체가 없어서 네. 너무 부족하니까 아예 수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런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과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일 소비 척도가 빈부격차의 척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씁쓸한 관측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불평등 문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벌써 뭐 금사가란 얘기가 이제 올해 벌써 아주 키워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세계 80억 명 인구를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일렬로 줄을 세우고 상위 1%, 그러니까 네. 8천만 명이 되겠죠. 상위 1%의 고소득층이 배출하는 탄소가 전체 1년에 인류가 배출한 탄소의 15%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1%가 15배를 배출하고 있다. 상위 10%가 52%를 배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출량에 있어서도 이미 불균등한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그 피해가 이제 인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고소득층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 폭염이다, 폭우다 그러면 네.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간다든지 또 식량이 비싸지더라도 사 먹을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소득층은 피해 갈 수도 없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해야 되고 폭염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이 급락하게 되면 엄청나게 뛴 뭐 과일이다, 농산물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 따라서 소비 자체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기후변화가 미치는 불평등이 네. 배출량에 있어 차이가 있고 네. 피해에 있어도 차이가 있는데 심지어 이제 우리가 기후플레이션 뭐 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이 모든 것이 다 기후변화 문제로 촉발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기후플레이션으로 이제 시민들이 뭐 먹거리 사기가 힘들고 하면은 정부도 대응에 나서야 되잖아요. 네. 뭐 배추 이런 것들을 뭐 비축한다거나 아니면 뭐 피해가 있는 지역에 뭐 출하량을 빨리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네. 대책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이 먹거리 문제까지 이제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참 너무 적응하기 힘들다. 안 그래도 참 살기 힘든데 이제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세상이 왔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엄연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으로의 이제 정부 이런 연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은 사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2050년까지 생산량이 떨어지고 또 출하할 수 있는 지역도 굉장히 우리 남한 내에서 제한될 것이다. 배도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2050년, 2070년 이후가 되면 이 역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공급에 있어서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은 접근을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노력, 또 수요 측면에서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에는 쌀을 주식으로 드셨지만 이제는 쌀의 소비량은 막 줄어들어서 남아돌고 반면에 육류, 생선, 네. 이런 과일 이런 소비가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떤 쪽으로 이 공급을 변화시킬 것인지 만약에 사료값이 너무 폭등하면 네.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 무슨 대체육이라든지 또 배양육과 같은 이런 인공육 이런 쪽의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이런 개선이 필요할 거고요. 또 농업에 있어서도 네. 연구에 따르면은 관행농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네. 유기농이 좀 더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높다 이런 네.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유기농에 대한 관심도 더 키워야 될 거고 네. 또 스마트 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외국에서는 이거를 수직 농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땅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막 공장형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기후변화가 있더라도 상당히 모든 온도나 습도나 물 네. 공급 이런 것들을 아주 IT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인공적으로 재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처럼 네. 이 식량 주권의 안보에 취약한 나라에서는 네. 이 공급 측면의 대안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홍종호 교수님 모시고 기후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인 티핑 포인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나 체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후플레이션은 기후위기를 실생활에 와닿게 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위기감이나 긴장감이 기후변화 대응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 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 세대의 위기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위기로 치부하고 주머니 여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기상이변과 기후플레이션이 더 극심해져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감축 작업이 탄력을 받을까요? 아니면 각국 도생 분위기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높이지 않은 채 식량 안보 강화에는 나서며 악순환만 이어질까요? 가뜩이나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국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인데 먹거리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지구는 점점 한계를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뭄, 산불, 폭우, 폭염, 종잡을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빈도가 잦아지는데요. 인간의 무임승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후플레이션은 지구가 세계 식량 시장에 제출한 청구서가 아닐까요?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